요즘 물가도 오르고 금리도 오르고 달러도 오르는 상황에서는 그냥 이게 최선인 것 같아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고. 아니, 찬님 같은 경우에는 원래 예적금 전혀 안 하시고 미국 주식에 투자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은 미국 주식 싹 다 정리하시고 왜 예적금으로 다시 돌아오신 거예요? 네, 일단 좀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이제 미국 주식 중에서 개별 주식은 정리했고요. 그다음에 ETF들 시장 지수 전체 추종하는 거는 아직 들고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개별 주식을 정리한 이유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종잣돈 들어갈 일이 필요해서 겸사겸사 정리를 했고, 또 지금 물가 오르고 금리 뭐 미국이나 한국 다 오르는 상황에서 주식하는 것보다 이제 잠시 예적금에 좀 묻어놓고 쉬어가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결정을 했고, 그 다음에 요즘 예적금 금리 나오는 거 보면 4% 이상 나오는 것들 굉장히 많고, 뭐 우대금리 조건 만족하면 뭐 6%, 7%까지 나오는 것들도 있어서, 물론 이제 이런 상품들이 뭐 월 가능한 가입 금액이 뭐 30만 원, 50만 원 이런 것들이 많지만, 이런 적은 금액이라도 6%, 7% 먹을 수 있으면 꽤 괜찮은 선택지가 될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지금 좀 포트폴리오 조정을 한 상태입니다. 아, 그러면 지금은 미국에서도 금리 올리고 한국에서도 금리 올리는 상황이고 달러도 비싸다 보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차라리 예적금 중에서 특판으로 나오는 거, 금리 높은 거, 그런 거 하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신 거예요? 네, 저는 예적금에서 쉬어가는 거 괜찮은 장이지 않나라는 생각하고 있어요. 아, 그러면 지금 어쨌든 보시는 분들도 어떻게든 이제 빨리 돈 모아가지고 어쨌든 1억 마련하고 싶다 이런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지금 타이밍에는 굳이 무리해서 달러로 이제 비싸게 막 바꿔가지고 미국 주식 놓고 뭐 어디든가에 투자하고 이러지 말고 차라리 그 금리 높은 적금 상품 중에서 특판 상품 찾아가지고 그쪽에다가 좀 이제 돈을 넣는 게 향후 한 1, 2년간은 더 유리하다라고 지금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일단 사실 종잣돈 만드는 게 우선이니까요. 지금 장에서 이제 재테크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정약용님 말씀대로 굳이 지금 이렇게 달러 비싼데 환전해서 막 미국 주식 사고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소소하게 시드를 모은다는 느낌으로 적금이나 예금부터 시작을 해서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면 이제 적금 중에서는 예금 금리가 높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어디를 찾아가지고 어떻게 네. 이제 그러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일단 제가 사회초년생 시절에 찾아봤던 곳은 이제 금융상품 한눈에라는 웹사이트가 있어요. 여기가 금융감독원에서 운영을 하는 곳인데, 이제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이제 적금 상품들, 예금 상품들 쭉 이제 테이블 형태로 정리가 돼서 금리 순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 상세 조건을 보면은 이제 상품마다 우대 조건을 만족해야 금리를 주는 상품들이 있는데, 그 우대 조건들도 일일이 찾아보기 되게 귀찮잖아요. 근데 그런 우대 조건들도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정리가 되어 있고, 이제 그 사이트에서 보시면 비대면으로 가입 가능한지 대면으로 가입 가능한지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즘 적금 가입하자고 대면으로 방문하기 쉽지가 않은데, 비대면으로 하는 상품들, 앱으로 가입 가능한 것들 찾아서 금리 높은 것들 위주로 좀 금액을 뿌려보시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이 사이트에서는 좀 특판식으로 이벤트성으로 나오는 상품들은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 같은데 뭐 특판 상품들 소개해 주시는 이제 블로거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이버 포털에서 뭐 적금 특판, 예금 특판 이런 식으로 검색하셔서 나오는 블로거 분들 이제 구독하면 이제 그분들이 그런 게 상품이 뜰 때마다 이제 글을 올려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고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 그럼 찬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금리 되게 높은 이제 예적금 상품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한 달에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이 30만 원, 50만 원으로 되게 소액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동시에 그냥 가입하신 거예요? 네, 맞아요. 저는 지금 적금이 보통 월 30만 원 한도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월 30만 원짜리를 한 지금 5개 넘게 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총 2, 300 정도를 이제 적금으로 넣고 있는 상태입니다. 적금을 그러면 거의 안 들었던 사람이 지금 보시는 분들의 이해를 위해 가지고 적금을 들게 된 그 시장 상황이 과연 경제적인 상황이 어떤 상황이니까 지금 그게 그나마 빠른 길이라는 거를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요즘 경제 신문이나 뉴스 보시는 분들은 아마 다 잘 아시겠지만 물가가 엄청 오르고 있잖아요. 체감적으로도 뉴스 보지 않아도 지금 장 한번 보시면 한 번 볼 때 막 10만 원, 20만 원 그냥 쓰게 되는데, 이렇게 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이제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 물가 인상을 막기 위해서 금리를 같이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옛날에는 불과 한 작년까지만 해도 현금은 쓰레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거꾸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캐시 이즈 킹.
베팅인 시대가 되었는데 이제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금 혹은 현금에 준하는 예적금을 갖고 있는 게 지금 이런 시장 사이클에는 좋은 상품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시장 사이클에 대해서는 이제 4개의 국면으로 우리가 물가랑 경제 성장률에 따라서 4개의 국면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작년까지 같은 장이 호황장.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투자해도 뭐 주식, 코인, 뭐 미술품 이런 것까지 다 돈이 들어가서 유동성을 쭉 흡수해서 진짜 투자 안 하는 사람 바보라고 했었잖아요. 이제 그런 장이 작년까지였었던 거고 지금은 이렇게 시중에 풀린 돈들이 물가를 밀어 올려서 인플레 국면으로 접어들었죠. 그래서 이게 그 이후에 이제 둔화 사이클로 접어드는 거고 2008년 금융위기처럼 큰 이벤트가 터져서 한 번에 경제 시스템이 망가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이제 한국은행이나 미국 연준에서 금리 조절을 잘 해서 경착륙하면서 또 경제가 안정을 찾아갈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시장 상황은 어느 정도 둔화된 것이 맞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무리해서 막 빚을 내서 투자를 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이나 혹은 이에 준하는 뭐 예적금이라던가 혹은 이제 다른 유튜버분들 요즘 많이 말씀해 주시는 뭐 채권류들도 괜찮은 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지금 경제 상황이 결국에는 그 대출 받아도 사실은 또 대출 이자 갚는 것도 그쵸. 예, 지금 부담스러운 상황이니 네. 안정적인 적금 중에서 많은 이자를 주는 특판 상품 이용해가지고 그런 걸 문어발식으로 해가지고 활용해서 가면 조금 더 이제 돈 모으는데 빠른 속도로 갈 수 있다는 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그럼 두 번째 또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지금 예적금을 일부 가져가고 있고 그 다음에 환해지형 ETF를 통해서 미국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환해지형 ETF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우리가 미국 주식이 좋다고 하니까 투자를 하고 싶은데 요즘 환율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그 달러로 이제 바꿔가지고 이렇게 하기에는 달러 가격이 너무 올랐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1,390원 뭐 이렇게 가고 있고 뭐 1,400원 갈 수도 있고 굉장히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내가 환전해서 미국 주식 투자하는 게 맞아?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뭐 1,300원일 때 혹은 앞으로 뭐 1,400원이 되거나 뭐 이런 레벨에서 환전을 해서 1,400원을 가지고 1달러를 바꿔서 투자를 했는데 이후에 원달러 환율이 뭐 1,200원, 1,100원으로 떨어지게 되면 1,400원에서 1,200원 내려오는 분만큼 나한테 손실로 변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 투자를 하려고 해도 선뜻 손이 안 나가실 건데요. 저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상황에 달러를 바꾸긴 좀 부담스러워서 국내 시장에 여러분들 국내 주식 투자하듯이 국내 시장에 상장된 ETF들 중에서 미국 주식 시장에 투자는 해주는 건데 환율 움직임에 따른 손실을 너한테 전가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구조를 설계해 놓은 상품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환해지형 ETF는 ETF 이름 옆에 가로치고 H라고 해지를 했다라는 식의 이제 키워드가 붙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 네이버 금융에 들어가셔서 S&P 500 기준으로 해서 S&P 500을 검색하시면 ETF들이 쭉 리스트가 뜰 거거든요. 그럼 그 이름 중에서 옆에 가로치고 H가 붙어 있는 상품들 중에서 거래 대금이 좀 많이 붙어 있는 상품들을 골라서 투자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ETF에 투자를 하게 되면 앞으로 만약에 미국 시장이 S&P 500 지수가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분은 내가 수익을 얻을 수 있고 다만 환율 움직임에 따른 수익이나 손실은 나한테 넘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지금 환율이 좀 부담스러운 상황에서는 환해지형 ETF가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실제로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분들이 어쨌든 그 환해지에 대한 이해가 없을 수도 있는데 이게 환 노출이 있고 환해지가 있는데 달러랑 연동해가지고 달러가 막 오르거나 내리면 같이 이제 움직이는 게 환 노출이고요. 환해지는 지금 내가 산 시점에 환율로 그 보존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달러가 되게 1,400원, 뭐 1,500원 간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역으로 달러가 1,200원, 1,100원 되면 환 노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손해를 보는 건데 그 손해를 막아줄 수 있다라는 거고 근데 다만 환율이 여기서 더 올라가요. 막 2,000원까지 올라가면 이거에 따른 수익을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내 수익을 포기하고 손실도 포기하겠다라는 이제 개념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달러 움직임에 따른 이득이든 손실이든 그런 것들은 포기하되 네. S&P 500 지수라는 거가
결국에는 우상향할 거다. 요거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타이밍에서 S&P 500이란 무엇인가 뭐 이제는 많이 아는 분도 있겠지만 모르는 분들을 위해 가지고 잠깐 이제 설명드린다면 어떤 걸까요? 네, S&P 500은 이제 미국 시장을 대표하는 500개 기업들을 묶음으로 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약용님이 채널에서 바구니를 담아가는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러분들이 막 미국 시장 요즘 유망하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미국 주식 유망하다고 할 때 그럼 뭐 애플을 사야 돼? 마이크로소프트를 사야 돼? 아마존을 사야 돼?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시는데, 그런 걸 개인이 고민할 필요 없이 알아서 이제 거래소에서 이 500개 종목 사면 너는 미국 시장을 대표하는 우량주 500개에 알아서 이제 투자를 하게 되는 거야 라고 공인해준 지수라는 것이 있고, 이제 그 지수를 내가 500개 종목을 여러분 일일이 언제 다 따라 사고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게 번거로우니까 ETF라는 걸 하나만 사도 네 돈 뭐 10,000원을 가지고 알아서 분산해서 500개를 사 모아 주겠다라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ETF가 꽤 괜찮은 상품이어서 시장 규모도 굉장히 큰 편입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하면 첫 번째는 적금 특판을 이용해서 적게는 4%에서 많게는 5%, 6% 정도 되는 적금이자를 이제 가지고 가되 그런 걸로 분산해가지고 월급의 상당 부분을 그쪽으로 넣되, 만약에 여유가 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환해지가 되는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국내 ETF를 사면, 그러니까 ETF 중에서 끝에 이제 가로치고 H라고 붙은 거, 이거를 하게 되면 나중에 달러 가격이 내려가더라도 그게 손실 보지 않고 S&P 500 지수가 올라가면 이득을 본다. 맞습니다. 요 얘기잖아요. 네, 잘 정리해 주셨네요. 그럼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방법 같은 경우에 적금이야 어차피 1년 지나면 만기, 뭐 2년 지나면 만기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S&P 500 지수 투자 같은 경우에 환해지 되는 거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냥 뭐 기한을 정해놓지 않고 뭐 마냥 할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환해지 그 상품을 S&P 500 지수 ETF를 우리가 모아가야 되냐라고 했을 때 언제까지 모아가고 언제 매도하면 우리가 이득을 볼 수 있을까요? 환해지형 ETF를 사는 이유는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원달러율이 너무 높으니까 부담스럽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상황이 해소되면 환해지형 ETF를 더 이상 살 필요가 없는 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 만약에 물가가 잡히고 시장이 안정이 되면서 환율이 좀 다시 내려오는 추세로 접어든다면 이제 더 이상 환해지형 ETF가 아니라 바로 달러로 환전하셔서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ETF들, 뭐 VO 같은 ETF를 바로 이제 사시는 게 그때는 나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 이분들이 딱 봤을 때 지금 원달러 환율 기준으로 한 1,390원 정도 하잖아요. 네. 그럼 달러가 이때쯤까지 내려왔을 때는 또 환해지 정리하시고 이렇게 달러로 바꿔가지고 가라고 하는 그 어떤 이제 기준점 같은 게 있을까요? 대략적으로라도. 정답이 있는 건 아닌데 그냥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1,200원 아래로 내려와서 1,100원대 되면은 원래 하던 대로 이제 달러 환전해서 직접 미국에 직투하는 거 괜찮을 것 같고, 거기서도 더 만약에 달러가 더 내려간다라고 하면 이거는 뭐 있는 원화 없는 원화 다 모아서 달러로 환전해서 좀 무게를 실어서 제대로 투자를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뭐 한 10년치의 아마 환율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면 환율이 보통 1,000원에서 지금 1,400원까지 올라왔지만 보통 1,200원, 300원 뭐 이 정도 레인지를 계속해서 움직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거 히스토리 차트를 한번 보시고 이 정도 레벨에선 괜찮겠다, 과거 평균선 같은 걸 좀 보시면서 결정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어쨌든 오늘 적금 특판 상품을 이용하라는 거 첫 번째 길과 두 번째는 이제 S&P 500 지수 추종하는 한해지 상품을 가지고 이제 가라는 거, 이 두 가지의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두 가지의 얘기 말고 마지막으로 지금 시점에 조금 더 이제 그 여유가 되시는 분들이 파이팅을 한다면 어떤 그 조언이 또 있을까요? 뭔가 투자에 대해서 좀 많이 얘기를 드렸는데 가장 핵심은 지금 같은 상황이나 장에서는 금융시장에 연동되지 않는 소득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사실 뭐 금리도 오르고 뭐 이것도 안 좋고 저것도 안 좋은데 이런 시기를 버텨낼 수 있는 체력은 사실 이 채널에서 많이 얘기를 해주신 현금 흐름이 뒷받침이 되면 금리 오르는 거 사실 부담스럽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내가 월 소득이 막 3, 4천이에요. 그러면은 금리 올라서 이자 한 뭐 200 더 내는 거? 이거 감당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득을 늘리는 게 중요한데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쉽지 않죠. 그래서 여기 정약용 채널에서 많은 이제 파이프라인들 만들 수 있는 것들 소개해 주시고 있고, 그걸 실제로 실행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런 금융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빛이 나는 게 금융시장과 연동되지 않는 소득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파이프라인 중에 하나로 뭐 배당주 같은 게 있는데 이 배당도 사실 시장 상황에 따라서 배당이 삭감될 수도 있기 때문에 금융시장이 연동되지 않고 뭐 예를 들면은 상거래 쪽에서 내가 물건을 판다던가 혹은 뭐 쿠팡 배달 알바를 해서 내가 몸으로 뛰어서 뭔가 플러스 알파를 얻는 수익들은 금융시장이 요동친다고 해서 내 수입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의 좀 시장과 연동되지 않는 다른 수입원들을 만들어 놓으셔야 이런 식의 시장이 망가졌을 때 좀 더 멘탈 관리를 잘 할 수 있고 처음엔 소액으로 이걸 벌려고 내가 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런 걸로 출발해서 점점 더 규모를 늘릴 수 있는 거니까 약간 부정적으로 생각할 시간에 조금 더 실행을 해보고 내 수입을 조금이라도 늘려나가는 그 시도 자체가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금융 재테크와 투자에 대해서는 적금 특판 상품을 이용한 금리 높은 거, 이자 많이 주는 거 이런 것들을 다각화시켜서 활용을 하시되 그 다음에 이제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환해지 상품 이걸로 가시되 이거 플러스 부업을 통해서 월급에 추가 파이프라인을 늘려나가라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하면 조금 더 우리가 시드머니를 모으고 종잣돈을 이제 좀 불려나가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나 귀한 시간 내셔가지고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너무나 고맙고요. 또 이렇게 긴 영상 봐주신 시청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앞으로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